자, 171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징슈필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입니다. 이슬람의 냄새가 그득히 풍깁니다. 이전에 그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과 같이 그 무대 그 배경은 거의 같습니다. 그 이슬람의 하렘이 되겠습니다.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2015년 공연 작품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글라인드본은 이제 영국의 아주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잉글랜드 저 남쪽에 런던 아래에 있습니다. 런던에서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그 페스티벌 전용 셔틀이 이제 한 15분 정도 시골길을 달려가면은 나오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페스티벌 장소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를 최근에 이제 1300석짜리 오페라 하우스를 새로 지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가적인 전원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식사나 모든 것들은 이 들판에서 합니다. 뒤에 양떼가 이렇게 노늘고 아주 꿈과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자, 이 그랜드본 페스티벌은 사실 그 1934년에 300석 정도의 아주 작은 극장으로 개인 그 영국의 귀족이었던 그 크리스티가 개인의 영지에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 크리스트 부부가 이제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시골 영지이기 때문에 뭐 양떼나 또 들판, 그다음에 이 그 페스티벌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전력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이 풍력 발전에 의존을 한답니다. 그 주변에 이제 풍력 발전소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 풍력 발전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페스티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공적 지원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이 오페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국가나 이 지방자치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뭐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페스티벌은 공적 지원금이 없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시작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티켓 판매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이 페스티벌 모든 비용의 65% 경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65%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비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그 오페라 국립극장들은 그 티켓 판매로 그 전 경비의 한 25% 내외로 이렇게 경비를 충당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 향후에 2년 동안 티켓은 이미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저도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4개월간에 걸쳐서 약 6편의 이제 오페라를 공연을 하는데 모차르트 작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현재 이제 이 현대식 1300여석의 극장으로 지금 현재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 좌석 배치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이 향후 2년까지 티켓이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인터넷에서 후기를 이렇게 하나 올려놨는데 아마 이분이 2주 전, 그러니까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게 이제 11월 초쯤이니까 정확하게 2주 전이면 이제 지금 한 10월 말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분의 이제 후기를 보니까 뭐 이 오페라가 이 공연도 음악도 뭐 공연장도 엄청나게 훌륭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상의 즐거움을 이제 많이 가져다 줬다 뭐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ad to see so many empty seats. 아니 향후 2년까지 티켓이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빈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티켓이 이미 예약이 완료되는 상태에서도 빈자리가 있었던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특히 오페라 공연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상당 부분은 뭐 캔슬을 했을 거고 상당 분들은 예약을 하고도 지금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다수 지금 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약이 뭐 거의 위약금 없이 지금 취소가 되겠죠. 공적 지원금 없이 진행하는 이 페스티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좌석 판매가 이제 부진하거나 뭐 판매가 안 되고 캔슬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 엄청난 재정난에 봉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간절한 소망입니다. 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재정적으로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뭐 그런 마지막 글이 참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의 그 메이저 극장도 지금 20년, 21년 시즌은 뭐 거의 다 지금 개점 휴업 상태죠. 거의 대다수가 캔슬돼 있고 뭐 일부는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상적인 그런 공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지금 미국 쪽이 워낙 이 코로나 쪽이 또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도 보니까 그 21 시즌을 완전히 지금 캔슬하고 지금 22 시즌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는데 뭐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죠, 사실. 아무튼 이 짠하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오페라 후궁 탈출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징슈필이라는 장르입니다. 거의 뭐 제대로 알려진 최초의 징슈필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뭐 이 바스티안과 바스티엔이 그 최초의 모차르트 작품이긴 하지만 또 징슈필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 규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습작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오페라의 규격을 갖춘 이 최초의 징슈필이 뭐 후궁탈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1782년에 비엔나에서 초연을 했고요. 3막의 오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약간 투영시킨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 이 오페라를 쓸 때 자기가 그 콘스탄체라는 그러니까 후궁탈출의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콘스탄체라는 실제 애인과 이제 사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인을 이제 그 작품을 만들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이제 1782년에 비엔나에서 초연을 하고 나서 한 3주 뒤에 그 애인 콘스탄체와 약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꼬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본인의 뭐 사랑 이야기를 약간 그 투영시켰다는 그런 면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또 특징이 이제 성악이 전혀 없는 배역이 있습니다. 보통 뭐 오페라에 성악이 없는 배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세비야 이발사의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 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몸개그만 하고 성악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엑스트라 말고 그 태수 젤림 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악이 없이 순전히 대사로만 이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던 오페라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한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성악이 없는 주요 배역이 등장한다. 아니 오페라에서 성악이 없는 주인공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이제 징슈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드라마 페르 뮤지카라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페라하고 거의 비슷한 거지만 오페라하고 좀 구별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바로크 시대 그 핸델 오페라를 보면은 사실 그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서서 그냥 성악적인 기량만 뽐내고 하는 그런 약간 불안정한 악극 형태를 이제 드라마 페르 뮤지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크 시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넓은 의미에서 그 다 오페라라는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이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들이 상당히 드라마 페르 뮤지카 이쪽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라의 완벽한 구성 요소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초기 오페라 형태를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바로크 시대하고 약간의 겹쳐져서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서 모차르트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 작품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로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얘가 징슈필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18세기에. 뭐 노래하는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주냐, 연극이 주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의 세리아나 오페라 세리아나 이런 부분은 음악이 주가 되죠. 음악과 이 오케스트라의 반주나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사 처리도 일반적으로 그냥 대사가 아니고 레치타티브라는 음률을 가진 뭐 짧은 형태의 노래로 이제 그 모든 극들을 이어갑니다. 이탈리아의 세리아는 기본적으로 대사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의존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징슈필은 반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듯이 이제 일반 대사가 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리아가 아닌 모든 그 구성 대화는 대사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모차르트나 이제 베토벤에 의해 갖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믹한 소재가 많습니다. 이번 후궁 탈출도 뭐 소재 자체가 그렇게 코믹하진 않지만 이 대사로 이어지는 부분은 코믹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나 그 프랑스에서 한 이제 오페라 코미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 독일에서 시작한 징슈필이다. 아리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대사로 처리된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오페라는 아리아의 이제 레치타티브로 이어지고 다시 아리아가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독일 징슈필은 아리아에다가 그 중간에 아리아가 아닌 모든 거는 이제 음악이 없는 반주가 깔리지 않는 일반 대사로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거의 그 음악만 클래식할하지 않다면은 거의 뮤지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이 독일 징슈필은 대사가 막 이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 대사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이제 현장 뭐 애드립도 사실은 들어는 허용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작 모차르트의 원작 그 리브레토에 대본에 없는 그런 대사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압니다, 이제. 그 작품에 이제 어떤 게 있냐 보면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주로 많이 했죠. 후궁 탈출하고 마술피리는 뭐 제대로 갖춰진 완벽한 이제 징슈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바스티앙과 바스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작 수준의 이제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징슈필의 형식은 따랐지만 뭐 완벽한 징슈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완벽한 오페라라고도 얘기 안 하죠. 이 차이데라는 모차르트 작품은 사실 이게 미완성 작품입니다. 모차르트가 살아생전에 완성을 안 한 건데, 뭐 투란도트처럼 다른 분이 뭐 완성을 해갖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차이데든 요즘도 가끔 공연을 하긴 하는데 미완성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 모차르트가 작곡하면까지만 공연을 하죠. 징슈필의 형식을 띠고 있죠. 너무도 잘 아는 이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도 사실 징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베버, 독일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는 작품도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작품도 이제 징슈필입니다. 그게 징슈필로 유명한 작품은 요 네 가지입니다. 자, 하렘이라고 이제 이 후궁에서 탈출을 하는 후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후궁이 이제 왕의 중전이 아닌 다른 여인들을 후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후궁은 이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렘이라고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는 왕을 제외한 남자들이 출입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궁에도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남자들은 전부 거세된 남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내시죠, 내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이제 왕을 위한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18세기, 17세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슬람 왕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상상하기에 이 하렘이라는 곳에서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지금 이제 목욕탕에서 다 이렇게 벗고 있는데, 왕이 뭐 엄청나게 지금 즐거울 거라고는 그런 이제 남자들끼리만의 어떤 막연한 동경을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한 것 같아요. 자, 주요 아리아는 이제 콘스탄체, 소프라노 아리아. 이게 이제 그 테수 젤림이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사랑을 받아줄 수 없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고문이 가해진다 해도, 이거는 뭐 거의 이 후궁 탈출을 이제 대표하는 아리아죠. 엄청나게 어려운 콜로라투라 아리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기 힘들어서 이 소프라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디아나 담나우가 이 역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이 벨몬테 테너 역에는 이제 나의 콘스탄체, 그들 이제 그 콘스탄체가 이제 그 후궁에 갇혀 있으니까 구출하러 왔다가 이제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이 가슴에 부푼 그런 아리아입니다. 두고 오스민이라고 이제 이 하렘을 지키는 이제 경비대장 비슷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블론테라고 이제 그 콘스탄체 그 하녀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폭한 남자고 강인한 남자도 여자 앞에서는 아주 귀여운 양이 되죠. 계속 그 여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이 탈출하는 이 일당들을 이제 잡고 부르는 이제 하하 나는 승리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아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창이 있습니다. 이중창도 있고 뭐 피날레 합창도 있습니다. 뭐 이 작품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르라면 이런 정도를 제가 고르겠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이 여주인공 콘스탄체 역, 이 의상도 굉장히 야하죠. 이분이 굉장히 이 역에서 에로틱하게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벨몬테 역은 이제 에드가라스 몬트비다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테수 젤림 역이 프랑크 소레르라는 이분이 이제 성악가가 아닙니다. 배우입니다. 일반 연극 배우입니다. 아주 정말 프랑스스럽게 생기고 좀 늦게,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가 보기엔 좀 늦게 보이지만 엄청난 근육질의 남자인데, 이분의 이제 매력을 좀 이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명의 다른 주인공들, 블론테 역, 오스민 역, 페드릴로 역. 이렇게 이제 5명의 성악가와 1명의
중요한 배우가 이제 펼치는 그런 징슈필인데, 보시면 언뜻 봐도 지금 이 5명의 성악가 중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낯이 익은 분은 없어요. 이게 사실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세비야의 이발사를 소개시켰을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 중요한 그 배역들이 그렇게 막 유명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원이, 공적 자원 지원이 없는 그런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경비를 절감도 하고, 또 그 티켓 수입으로 65% 정도의 경비를 충당할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이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한 그런 성악가들을 초빙할 경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신인이라든가 실력이 있는 덜 알려진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잘 섭외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래 실력들은 엄청난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몸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훌륭한 오페라를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라인드본 페스티벌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미 알려져서 몸값이 올라간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라인드본 재정 여건상 이렇게 초빙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성악 실력이라든가 연기 실력은 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징슈필이니까 독일어란 말이에요. 보통 징슈필의 모든 작품들은 이 사실은 성악가뿐만 아니고 이 주요 배역들이 거의 대부분 그 독일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일부, 뭐 독일 본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배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독일계거든요. 이게 영국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어 발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유럽 사람이라도 독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우스운 거죠. 우리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는 식의 그 이 성악 발음들을 지금 독일 사람들은 들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라인드 본 페스티벌이니까 주로 관객들이 영국 사람이나 뭐 요 독일 사람, 비독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역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 젤림의 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성악가 아니에요. 프랑크 소넬이니까 뭐 사실 연기면, 연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다른 성악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죠. 이분은 연기 전문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연기를 하는지. Immer noch traurig, geliebte Konstanz. Immer in Tränen. Sie, dieser schöne Abend, diese reizende Gegend, diese bezaubernde Musik. Meine zärtliche Liebe für dich. Sag, kann nicht von allem dich endlich beruhigen, endlich dein Herz rühren. Sie, ich könnte befehlen, könnte grausam mit dir verfahren, dich zwingen. Aber nein, Konstanz. Dir selbst will ich dein Herz zu danken haben. Ihr Schmerz, ihre Tränen, ihre Standhaftigkeit bezaubern mein Herz immer mehr, machen mir ihre Liebe nur noch wünschenswerter. Wer wollte gegen ein solches Herz Gewalt brauchen? Nein, Konstanz, nein. Auch Selim hat ein Herz. Auch Selim kennt Liebe.
소위 젤림이라는 그 캐릭터에 그 진심이 확확 묻어 나오는 거죠.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독일어를 하니까 독일어가 프랑스어처럼 그렇게 들려요. 자,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이 스페인의 귀족의 딸인 이제 콘스탄체라는 이제 여성이 이제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벨몬트라는 또 스페인의 다른 귀족 아들과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벨몬테가 빠진 상태에서 콘스탄체가 자기 하녀인 블론테와 이제 벨몬테의 시종인 이제 페드릴로와 함께 지중해를 여행을 하다가 이 세 사람이 해적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르바르 해적같이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그런 해적이 인신매매나 재산 약탈을 목적으로 이제 그 해적들이 성행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납치를 당했는데 다행히 이제 페드릴로와 이제 블론테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요. 다행히 이제 이 젤림이라는 터키의 태수가 이 세 사람을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제 사갖고 자기 궁으로 데려오죠. 그런 상태에서 젤림은 이제 콘스탄체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젤림이 또 워낙 신사적이고 멋진 남자가 돼서 이 강제로 이제 뭐 왕이니까 터키의 왕이니까 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콘스탄체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건 아주 쉬운 중먹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죠. 콘스탄체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콘스탄체가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 이제 그 하렘의 이제 경비대장인 오스민한테는 이 블론테라는 이제 하녀를 이제 또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론테는 오스민의 또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오스민이 소유하는. 근데 이 오스민은 또 이 블론테를 또 좋아합니다. 블론테한테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이제 묘한 이제 사랑의 관계가 지금 성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네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주요 스토리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이제 앞으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간 사각으로 했는 게 이 주인공과 주인공 시종 남자 둘이 둘 다 테너입니다. 주인공 여성과 하녀가 둘 다 소프라노입니다. 여기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테너가 이제 주인공이면 하이는 보통 이제 뭐 바리톤이나 이 베이스를 보통 많이 쓰는데 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여성도 같은 소프라노입니다. 메조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 테너 둘과 소프라노 둘이 이렇게 같이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거의 다른 오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시종하고 이 하녀하고는 이 엄연하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종과 시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녀하고 하인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비서나 보좌관입니다. 시종은 심지어는 이제 이 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인과 하녀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귀족 출신이 많은데 장미의 기사에서 지금 그 공작 부인의 정부인 이 옥타비안도 시종입니다. 이 사람도 백작이지 않습니까? 옥타비안 백작 귀족입니다. 공작 부인의 시종은 백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케르비너도 그 로지나 백작 부인을 짝사랑하는 그 시종으로 나오는데 이 케르비너도 그 귀족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트로바토의 그 레오노라라는 그 시종도 이 왕녀, 그러니까 여왕을 모시는 그런 시종입니다. 귀족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안나 볼레나에서 그 헨리 8세를 빼앗는 그 안나 볼레나의 시녀인 제인 시모도 귀족이죠. 그러니까 왕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시종과 시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인이나 하녀하고는 완전히 급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페드릴로하고 블론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는 이 블론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연출은 지금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데이비드 맥비커 경입니다. 영국 분이죠. 뭐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오페라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징슈필은 이분한테 딱 맞는 장르일 수도 있어요. 뭐 연극적인 요소와 이 오페라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니까 영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특징은 이 정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작에 나오는 의상이라든가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동성애자죠. 그러니까 이분의 동성애자인데 이분의 이제 어떤 성적 취향이 이제 오늘 이 작품에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분이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이 바로 아까 프랑스 그 배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번 프로덕션의 특징은
리브레토에 없는 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독일어 대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참고 영상에서 자막이 주어지지 않는 그 대사들은 일단 전부 리브레토에 없는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걸 뭐 독일어를 지금 듣고 지금 자막을 넣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막은 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막 그 대사들이 거의 연극 수준입니다. 연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대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테수 젤림이라고 아까 프랑크 소레르라는 프랑스 배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 배우가 굉장히 근육질인데 우통도 벗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콘스탄체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육탄 공세도 하고 하는 그런 에로틱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이 오페라로서는 굉장히 수위가 좀 높은 장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 일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면이 이제 배경이 변하고 장면이 변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막을 내리고 이렇게 장면을 바꾸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오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배우가 그대로 무대에 있는 상태에서 그 동시에 그냥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관람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세이브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악도 끊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코믹하게 처리를 했다. 대사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일부 이제 역들이 코믹 연기를 아주 맛깔지게 하는 것 같아요. 콘스탄체와 이제 젤림의 이제 어떤 배드신입니다. 배드신. 한번 보시죠. Nun, Constanze, denkst du meinem Begehren nach? Die Frist ist bald Jetzt musst du mich lieben. Muss, als ob man die Liebe anbefehlen könnte, wie eine Trachtschläge. Und glaubst du etwa, unsere Weiber wären weniger glücklich als ihr in euren Ländern? Die nichts Besseres kennen. Auf diese acht wäre wohl keine Hoffnung, dass du je an dir denken wirst. Herr, ich muss dir freigestehen. Ich werde stets so denken wie jetzt. Dich verehren. Aber lieben? Nee. Und du zitterst nicht vor der Gewalt, die ich über dich habe! Sterben ist alles, was ich zu erwarten habe. Oh nein, nicht sterben! Aber mach dann von allen Arten! 자, 이 지휘는 이제 그 로빈 티치아티라고 이제 영국 분인데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분이죠. 83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뭐 거의 30대 초반, 초중반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끄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영국에서는 꽤 유명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이 오케스트라가 그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이제 어떤 전속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름이 OAE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연주하는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